친일 밀정 제대로 알기. 고등계 형사로 선우순의 동생인 선우갑. 선우갑은 일제강점기에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일본 경찰의 밀정으로 근무했는데 본관은 태원이며 친일단체 대동동지회 회장,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선우순의 친동생입니다. 1893년 평양에서 태어났고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형 선우순과 함께 악명 높은 밀정으로 활동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서 악명이 높았었습니다. 다만 그는 형과 다르게 일본, 상하이, 베이징, 미국 등을 종횡하던 이동형 밀정이었는데 일본 경찰 고등계 형사로 일하다 1919년 28 독립선언 당시에 일본 도쿄에 파견되어 유학생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도쿄 YMCA 본부 급습을 지휘한 선우갑은 송계백, 최파룡을 비롯한 사건의 주동자들을 밀고에 체포하는 데 큰 공을 세웠고 이를 계기로 선우갑은 일본 제국의 큰 신임을 받았습니다. 일본 경시청 경부보로 재직 중이던 1919년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안창호를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1920년에는 미국에서 활동 중이던 독립운동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선우갑은 외국의 기자로 파견되어 재외 독립운동을 감시하고 국제 여론을 조선 독립의 부정적인 쪽으로 유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고등정탐 혹은 그냥 형사로 우리 독립운동의 비밀을 적에게 밀고하거나 우리 지사를 체포하며 동포를 구타하는 추류들이니 선우갑, 김태석, 김극일과 같은 흉적이라. 독립신문 7가살 1920년 2월 15일 일면. 김구의 백범일지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던 상하이에서 밀정 노릇을 하던 선우갑을 생포했다. 장차공을 세워 죄를 갚겠다는 약속을 받고 풀어주었더니 곧 달아나 버렸다는 일화가 등장합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1920년 2월 15일에 독립신문을 통해 마땅히 죽여야 할 7가지 대상이라는 뜻의 7가사를 공표했는데 이때 그는 같은 친일 경찰인 김극일, 김태석과 같이 예시로 글에 쓰인 일화입니다. 경무국장 시절 고등정탐꾼 선우갑을 유인하여 포박신문한 일이 있었다. 그는 죽을 죄를 지었음을 시인하고 스스로 사형 집행을 원하였지만 나는 뉘우치는 것을 보고 살려줄 터이니 큰 공을 세워 속죄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가 서원이라 하기로 결박을 풀어 보내주었더니 그는 상해에서 정탐한 문건을 임시정부에 바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는 시간을 약속하고 그를 만나기 위해 김보연, 손두환 등을 외놈의 승전여관으로 보냈다. 과연 그는 외놈에게 고발하지 않았고 내가 전화로 호출하면 시간을 어기지 않고 즉시 대기하였다. 그러다가 4일 후 몰래 도망하여 본국에 돌아가서 임시정부의 덕을 칭송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 백범일지. 1925년에는 중국 안동현에서 헌병대 밀정으로 활동했고 같은 해 9월에는 장자커우에서 활동 중이던 몇몇 중국 군벌들에게 대아시아주의를 선전했습니다. 1925년 그는 그 와중에도 중화민국 봉천성 안동현 지역에서 헌병대 밀정으로 활동했고 같은 해 9월에는 차얼특별구 장가고시에 있는 중국 군벌들에게 대아시아주의를 선전하는 활동을 주도합니다. 친일에서 난영난제라 할 만한 선우순과 선우갑. 난영난제라는 말이 있는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출중한 형제를 일컫는 말이지만 반대의 경우로도 쓸 수 있다면 선우순과 그 동생 선우갑은 친일과 악행에서 난영난제라 할 만합니다. 선우갑은 선우순의 2살 터울 아래 동생으로 1893년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성장 배경과 학력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일본의 고등계 형사와 밀정이 된 데에는 형 선우순의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우갑과 선우순의 활동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선우순은 일본 유학을 다녀온 뒤로는 평양을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어 전국적인 친일파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가 주도한 대동동지회는 본부를 평양에 두었고 경성에 지부를 두었는데 간부 중에는 서북학회와 신민회 등에서 애국지사로 활동하다 친일파가 된 평안도의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진영에서 안창호를 중심으로 한 서북파가 있었다면 친일파 중에서도 기호파 집단과 경쟁심을 갖고 있는 일종의 서북계 친일파가 존재했던 셈입니다. 평양에 거점을 둔 정주영 친일파인 선우순과 달리 선우갑은 일본, 상해, 북경, 미국 등을 종횡했던 이동형 밀정이었습니다. 28 독립선언 사건이 일어난 8개월여 뒤 신한민보는
일본 동경 경시청 형사로 우리 유학생을 고생시키던 선우갑이란 놈은 비밀이 상해로 건너가 일본 여관에 숙박하면서 무슨 일인지 계획한다더라고 전합니다. 당시 상하이에는 밀정이 들끓었고 대범일지 곳곳에 밀정들의 집요한 침투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고 심지어 밀정을 잡는 경무국의 경호원 중에도 밀정이 있었습니다. 김구는 밀정의 공작에 의해 이윤환이라는 자가 권총을 난사한 남목청 사건으로 가슴에 총을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백범일지에서 김구가 들었다는 임시정부의 덕을 칭송한다는 풍문은 헛소문인 듯한데 선우갑은 1920년 4월경 재미조선인들의 독립운동 상황을 정탐하라는 조선총독부와 일본 경시청의 지시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샌프란시스코 일본 총영사에게 공문을 보내 선우갑의 신변 보호와 각종 편의를 지시했고 조선총독부는 기밀비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선우갑은 임정의 대통령 이승만, 내무차장 현순 등에 대해 정탐하다 1920년 10월경 조선으로 돌아왔고 1925년 9월 초순 무렵에 그는 다시 베이징에 파견되었습니다. 당시 문건에 따르면 그곳에서 선우갑은 중국 정계의 주요 인물들에게 동양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아시아주의 운동의 중책을 설명하며 신문 등을 만들었습니다. 제만주 불령선인과 진화의 무산운동의 연계를 파괴하는 활동을 했고 이어서 1926년 6월에는 관동청 안동현 헌병대의 중국어 통역에 임명되었습니다. 통역에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병대를 배경으로 밀정 활동을 한 것인데 밀정 선우갑이 독립운동 진영에 끼친 해악의 구체적인 실상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칠가살에 그 이름이 오르고 신한민보 등의 신문에 그의 동정이 보도될 만큼 그는 알려진 밀정이라서 독립운동 단체에 직접 잠입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각 지역에서 암약하던 노출되지 않은 밀정들을 활용하는 여러 공작을 맡았을 가능성이 큰데 조선 총독부와 경시청 외무성 및 일본군 관련 자료를 발굴 대조해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끼친 해악은 밀정 활동에만 그치지 않았는데 선우갑은 기생 출신인 문명아와 살림을 차리고 혼인 신고 후 평양에서 살다가 안동현 헌병대 근무지로 함께 이주했습니다. 이후 그는 평양을 오가다 다시 기생 김명옥에게 빠져 문명아를 홀대하자 문명아는 선우갑에게 이혼과 부양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명아는 헌병대의 비호를 받는 선우갑과의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부부로 살면서 알게 된 선우갑의 형사상의 범죄상을 검사국에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에 따르면 선우갑은 1926에서 1927년 도박으로 2,300여 원의 돈을 편취했고 중국 달인과 함경도 함흥, 강원도 강릉에서 아편을 사다 안동현, 평양 등지에서 중국인과 조선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이외에도 안동현에서 비단 150여 피를 밀수해 평양 포목상에 넘겼는데 선우갑은 작은 권력을 탐한 밀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치부를 위해 민중들을 아편 중독에 빠지게 한 말 그대로의 창귀였습니다. 그는 각종 친일반 민족 행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과 광복회가 공동 발표한 친일파 708인 명단에 선우순과 함께 선정되었습니다. 2007년 대한민국 친일반 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 민족행위 195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에도 형제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제 36년은 친일 밀정 제대로 알기로 고등계 형사 선우순의 동생 선우갑이었습니다.